한덕수 총리가 오늘 오전 10시경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을 시키겠다. 그리고 나는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말미에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 보면서 내 양심상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 없어가지고 더 중한 책임을 맡기 위해서 내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예정된 수순대로 착착착착 흘러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평론가님. 이게 무슨 개헌을 자기 임기 내에 하고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뭐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뭐 야구로 따지면 뭐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 마무리 투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윤석열이 사실은 선발로 나와가지고 쭉 마지막까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자폭성 불법 이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범이 되는 바람에 내란 우두머리가 되는 바람에 날아간 거 아닙니까? 조기 강판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우리 세계관은 그냥 내란 수괴인데 이 사람들 세계관에서 조기 강판이 됐어요.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그래서 게임이 안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게임이 안 끝나서 내려갔으니까는 마무리 투수 하겠다 이거죠. 뭐 그 얘기가 이제 지금 뭐 무슨 뭐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개헌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기가 막힌다. 뭐 개헌 얘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그렇다 친다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맨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 이후에 맨날 하는 소리가 뭐 개헌을 해서 3년으로 임기를 줄이고 어쩌고 뭐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쪽이 그냥 하는 얘기니까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통상 관련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상이 뭐 정쟁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뭐 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통상을 해결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뭐 약자와 동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만두면서도 무슨 협치를 얘기를 하고 이게 하나의 맥락이 있거든요. 즉 지금까지의 정치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출마의 정당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까지의 정치는 싸우기만 하고 국민이 통합되지 않고 협치를 하지 않고 그래서 경제나 통상 같은 문제에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정치였기 때문에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통상도 해결하고 경제도 해결하고 어떻게 협치도 하고 국민도 통합시키고 약자와도 동행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걸 제일 할 수 없는 사람이 한덕수예요. 그러네요.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덕수예요. 자기가 갈등의 불씨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은 미국 재무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미국 재무장관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한덕수라는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미국하고 빨리 성과를 내가지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빨리 성과를 내가지고 자기들 선거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한덕수 씨가 선거에 나오려고 하니까 경제와 통상에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익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의 출마가 통상과 무슨 경제와 이런데 해가 되는 거고요. 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협치가 어쩌고 국민통합이 어쩌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협치와 무슨 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시켰으면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어야죠. 그리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제도적인 절제와 포용을 발휘했어야죠. 근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누구를 임명하려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의 법률적인 집사인 이완규라는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무위로 돌아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내란 세력이다를 자기가 직접 고백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디 협치가 있고 어디에 국민통합이 있습니까?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약자와의 동행이 어디 있습니까? 노조 때려잡고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경제가 고꾸라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어디 약자와의 동행이 있습니까? 그걸 책임진 사람이 누굽니까? 한덕수 총리잖아요. 3년 내내 총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가장 이렇게 대놓고 무슨 뭐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볼 때 역시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란 세력의 생명 연장이다라는 걸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고맙게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여서 무슨 이걸로 앞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이 결정으로 판결로
마치 반명 빅텐트에 무슨 힘이 실리는 것 마냥 일부 보수 언론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걸 딱 보고 중도층 유권자들은 될 일도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좋은 평가도 나오지 않는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의 지금 포지션이 마치 이 거대 양당의 무한 갈등 이걸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되려면 양비론이 가능한 포지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양비론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국민의힘의 플레이어였어요. 열심히 거기에 복종해가지고 내란 대행으로 열심히 일하던 양반인데 아무리 중도들 중에 정치 무관심 계층들이 많다고 해도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제3의 인물도 아니고 플레이어로 뛰던 사람이 무슨 자기가 갈등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되게 의문인데 중도층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가 지금 뭐 임기단축하고 분권하고 그다음에 국민동행하겠다고 이제 거기에 어느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강 변호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야 보니까 한덕수 정말로 분권도 하고 이제 국민동행도 하고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도 3년 줄인다고 하니까 이제 제대로 된 후보 나왔네. 와 정말로 좋겠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우리가 떠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나서서 예. 야 그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가 반박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그 사람을 제가 설득을 시키는 게 낫습니까? 설득이 안 된다는 첫 번째 말씀이시죠? 가정부터가 틀렸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지금 네.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라고 네.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극우 또는 보수 준동 언론 이제 보수도 색깔이 여러 개 나뉘었잖아요. 한덕수가 했던 그 말만 딱 그대로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줘요. 이 말은 뭡니까? 이재명 너 싫은데 그래도 너 죽이는데 그래도 한덕수가 튀어나왔으니까 한덕수가 가지고 있는 약점 단점 그리고 논리적 정당성 정통성 전혀 없는 거 아예 무시하고 한덕수를 딱 내세워서 그 좋은 단어만 써줘요. 그러면 그 기자는 미쳤습니까? 그 데스크는 미친놈이에요? 그 언론사 사주는 도란 놈입니까? 한덕수가 어떤 놈인지 몰라서 그렇게 써주냐고.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싸워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한 줌의 양심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써준다고.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한덕수라는 자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대통령이 나올 수 있냐고. 그런데 그렇게 옹호하는 자들과 예.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할 거냐. 아니면 그래 알았다. 너는 정광훈이든 소년보든 그 길로 가라. 라고 배제시킬 것이냐.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다룰 때는 욕을 하니까 이 욕이 시원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이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내가 많이 하면 나도 애가 쓰이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답답하게 들지만 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분열되는 것, 더 열받는 것 우리가 이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기에서 자중질환을 우리로부터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야 우리가 견디면서 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화를 좀 그만 내세요 그러면. 자꾸 화를 자꾸 내세요 왜? 화가 아니, 나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화가 내는 나는데.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계책에 빠지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화를 내는 계책을 내가 내줌으로써 자 내가 화를 내므로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평론의 영역에서는 이것의 본질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대충 정해지는 거죠. 왜 이들이 심판받아야 하며 지금 왜 이렇게 준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대선에 개입하는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판단을 하고 있지 않거나 투표장에 여전히 가겠다 안 가겠다고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과 함께 가자라고 설득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지혜롭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역을 빼고 이제 저는 한덕수 총리는 요 한 문장으로 저는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덕수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사면합니다. 나는 이렇게 봐요. 진짜야. 이거 정말 현실적 우려가 있어요. 윤석열 시컷 형사소송 다 마무리해서 내란 속에 무기징역 선고 땅땅땅 사면합니다. 한덕수가. 이거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중도들이 이거 용납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정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백반집에서 한덕수가 뭐 선결제를 왕팡 해줬는데 이거 기부 금지 규정 위반이다, 공선법 위반으로 고소할 거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거 좋습니다. 이도 좋은데 다 떠나서 내란 청산, 내란 세력 청산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갖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선거판은 뭐 민주진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도 다 이거 정말 내란 세력은 반드시 청산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큰데 한덕수가 대통령 되면 사면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래서 네. 저는 평론가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민주 진영에서는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 대 헌법 수호 세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저쪽에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법부가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건을 막 전례 없이 이렇게 파기환송을 해버리고 지금 고법에서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계속 이거를 띄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선거 한 달 남은 선거의 중심이 지금 뭐 사법부 내지는 뭐 선거 개입 이런 얘기도 좋지만 어쨌든 이재명 반 이재명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 이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더 선거판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들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중도들로 하여금 저 정말 지긋지긋한 인간들 정치를 저 따위로 하냐 이런 목소리가 더 규합될 것 같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그래 민주당은 나쁜 놈들이었어 이렇게 돌아설 것 같지가 않아요. 중도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잘 봐야 돼요. 일단 정치에 실제로 우리가 투표자가 대선 같으면 한 75%에서 80% 정도 투표율이 나올 테고 그리고 20% 정도는 투표장에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구도나 상황을 이제 저는 계속 적진분열 또는 우리 쪽에 혼란을 줌으로써 뭔가 여기에서도 실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저는 강수영 변호사 말씀처럼 결집해서 심판의 열기가 훨씬 더 고조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게임의 양태 자체는 몇 대 몇인지 결정이 안 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세가 굉장히 올라서 완전히 수구리고 납작 엎드려서 국민 앞에 발발발 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뭔가 내통을 해서 반격을 가하는데 이 반격의 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좀 더 나가볼까요? 한덕수 저렇게 있잖아요. 김문수가 아마 될 거예요. 내일 발표 나면 한동훈 아웃되는 분위기인데 한동훈 지만 모르고 하여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데 어찌됐든 김문수가 되어서 후보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한덕수하고 그리고 김문수가. 그러면 누가 될 건지 대충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됩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가 주지 않고 김문수가 한다 이런 것보다 한덕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것은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저희 예측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